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계속적으로 고객이 유치가 되고 고객들이 머무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가치가 뭐냐면 바로 비용 대비 혜택이에요. 내가 쓴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혹은 에너지 대비 혜택이에요. 내가 쓴 에너지에 비해서 내가 좋다라고 느끼면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고객들에게 비용을 넘어선 좋다라고 느끼게 하는 만족감을 선사하게 되었을 때 고객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꼭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싶고 더욱더 소개하고 싶고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성장하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객들은 어떨 때 만족을 하는가? 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을 만족이라고 본다라고 하는데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면 만족한다라고 또 착각을 하시는데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고객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네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만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내가 문제없이 처리를 했으니 이것은 고객 만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를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서비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너무 많아서요.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사실 제조업도 지금 서비스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서비스라고 하면 고객 응대, 직접적으로 고객을 접점해서 응대하는 사람들의 이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서비스에 3요소가 있습니다. 친절, 정확, 신속. 이것을 서비스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의 3요소를 우리가 했다라고 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객들은 그냥 당연한 서비스를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만 하면 다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없이 그냥 받았어. 요 정도의 아무런 무만족의 상태인 상황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무만족의 상담의 고객들은요. 언제든지 이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객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비스 기업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알고 계시겠네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많은 서비스 기업에 서비스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데 서비스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서비스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단 이게 다른 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랬어요. 저 역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서비스업으로만 계속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하기 이전까지는 서비스가 솔직히 제대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강사를 하고 나서도요. 사실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객 응대를 잘하고 불만을 잘 받지 않고 그냥 고객들이 기분 좋으면 그게 서비스 잘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제가 CS 교육을 할 때 인사 잘하기 같은 뭐 친절하게 말하기 이러한 행동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점차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객과 접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고 또 되지 않는 거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상황에 있거나 혹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 상황 때문에 힘들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닌데 단순히 친절하게 하고 단순히 말투가 좋으면 그게 진짜 좋은 서비스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직원을 찾는 이유는 사실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찾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의 개선이 필요했을 때 우리를 찾는 것이지 본인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딱히 본인의 상황을 뭔가 바꾸려고 한다든지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많지 않더라.
그래,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사람을 득달같이 찾을 건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을 때 서비스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러한 서비스는 감성과 이성의 처리가 고루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견 처리라든지 이런 이성적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감성적 처리는 하였는가? 이것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실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노력, 바로 그들에게는 혜택이 되는 요소들을 강조하거나 어필할 수 있는 직원이 진짜 서비스 능력이 좋은 직원들이에요. 이 부분이요, 잘못 작성하셔가지고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 적었어를 어필하는 직원이 있었고요. 이 부분 다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그들이 가질 혜택을 설명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더라도 내가 고객에게 가치를 느끼게 하는 설명을 하는 직원인가, 혹은 고객에게 손해와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응대를 하는 직원인가도 스스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입 직원이 안내할 수도 있어요. 신입 직원이 안내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신입이라는 걸 꼭 밝혀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고객은요, 그 직원의 응대는 혜택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안내가 의심스럽고 모든 안내들이 다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하필 재수없게 나한테 신입이 걸리다니. 혜택으로 느끼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나의 응대는 혜택이 되려면 신입의 강점은 뭐예요? 꼼꼼하게 잘 살필 수 있죠. 선생님, 제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안내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오히려 나의 강점을 어필하는 고객들에게 내 지금 상황이나 나의 응대가 적어도 손해가 되지는 않게 해야 되는데, 응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의심스럽고 의구심이 가득해지고 뭔가 불안하고 하게 만드는 직원들의 응대는 오히려 고객들을 이탈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품하고 짝퉁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S급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명품하고 짝퉁은 확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가치예요. 명품에는요, 그 명품을 만들어내는 명장님들이 계세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던 그 명장님이 계시고요. 짝퉁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명품 서비스는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명장님들이 계셔서 만들어진다. 그것이 곧 경쟁력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원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